누누TV 4월 14일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누누TV 왜 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서버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홍보가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방문자가 늘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서버 비용 부담이 큰데 사용자가 늘면서 광고 배너로 버는 돈보다 비용이 더 커졌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송 또는 단속의 이유입니다. OTT 업체랑 방송사들이 누누TV를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를 나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누누TV는 지금까지 누적 접속자 수가 8천만 명을 넘고 월간 이용자 수도 1,000만 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접속 못하게 일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URL에 대한 접속만 불가능하지 사이트의 각종 영상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누TV는 주소만 바꿔서 사이트를 옮겨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국내에 서버 컴퓨터가 위치했다면 경찰이 서버 컴퓨터가 있는 곳을 파악해 압수수색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현지에 서버가 운영되는 곳을 단속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누누TV가 계속 정상 운영된 것입니다. 며칠 전 텔레그램 공지에 누누TV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제2의 누누TV 같은 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21일에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되면 누누TV 같은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설치 운영하는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업계 요청에 따라 통신사인 ISP에 바뀐 URL 주소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해 지속해서 변화하는 우회 URL 주소를 차단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도 캐시 서버, 즉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설치 운영할 경우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피해가 대기업이나 부유한 자본가들에게만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걔네들은 이미 돈도 많은데 이거 좀 공짜로 본다고 피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법 복제는 맨 아래에 위치한 사람부터 피해를 볼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스튜디오, 제작사, 음반사, 출판사 등 수많은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콘텐츠 회사가 불법 복제로 인해 수익을 잃으면 그 손실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일한 수백, 천 명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소수 또는 단독의 창작자는 자신이 유일한 투자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음식점을 차렸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 상표, 레시피를 똑같이 베껴서 내 이익을 뺏어간다면 정말 화가 나지 않겠나요? 예시의 상황은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지만 누누TV의 사례의 경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법보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창작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